정말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최선을 다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공연장에 환풍기가 떨어져가지고 바로 옆으로 이게 팡 떨어졌는데 데뷔도 못하고 죽을 뻔했다고.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윤형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콰지모도 윤형렬입니다. 뭐 굉장히 뻔한 이야기지만 당연히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죠. 하지만 왜 요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잘하는 게 중요하지. 뼈 때리는 말이죠. 네. 하지만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진짜 뜻은 연습을 한 30분을 하더라도 정말 의식을 가지고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습관과 버릇이라는 말이 있어요. 습관은 좋은 의미, 버릇은 나쁜 의미에 가까운데 연습은 습관이 돼야지만 연습이 버릇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습관처럼 하루하루 정진해가고 의식을 가지고 연습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게 그냥 버릇처럼 돼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정도로 연습을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소모적이지 않나. 그래서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고 주변의 뮤지컬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난 학생들도 있고 내가 본받고 싶은 학생도 있고 그게 선배이든 후배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좋은 작품을 하다 보면 이제 좋은 배우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이 다 저한테 선생님이었어요. 저 배우는 저렇게 노래를 하네. 저 배우는 저 부분 저렇게 연기를 하네.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다 서랍에 다 들어가 있다가 어떤 작품을 할 때 이 느낌은 그 배우처럼 하면 좀 어울릴 것 같아 라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물론 자신만의 것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자신만의 것을 찾으려면 일단 자양분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겪고 느끼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은 가수로 먼저 데뷔를 했어요. 2000년대 초중반쯤에 가수로 이제 앨범을 냈었는데 굉장히 이제 저물어가는 회사에서 데뷔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앨범은 나왔는데 활동은 전혀 못하고 있던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콘서트, 무료 콘서트를 하면서 조금씩 저를 알릴 수밖에 없었던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한 어떤 그런 활동은 하지 못하던 시절에 이제 정말 운 좋게도 그때 당시에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작품이 처음 라이센스로 제작이 됐어요. 그때 그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제 앨범은 나와 있으니까 제 앨범을 어떻게 듣게 되신 거죠. 이 친구 콰지모도에 어울리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희 회사로 먼저 컨택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가수로서 하루하루 정말 어떻게 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하던 시절이라 뮤지컬을 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어쩌면 되게 근시안적으로 가수 이것만 보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제의를 받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노트르담 드 파리 97년도 프랑스 초연 DVD를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게 뮤지컬이라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디션을 지원을 했어요. 물론 제의를 했다고 시켜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디션을 준비해서 그때 한 4차까지 오디션을 보고 정말 운 좋게도 너무 부족한 게 많던 시절이었는데 그걸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렇게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했죠. 2007년도에. 네. 노트르담 드 파리가 이제 성스루 뮤지컬이잖아요. 그 대사가 없는. 그래서 주로 노트르담 드 파리 같은 경우는 노래 위주로 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노래에 연기가 묻어 있어야 되고 캐릭터의 아픔이 묻어 있어야 되니까 정서가 그때 저는 이제 뮤지컬을 한 번도 안 해본 시절이었고 노래만 정말 음성과 이 발성에 대해서만 좀 빠져있던 시기여서 저는 그때 예술 감독이었던 그 사람한테 너 노래 잘하는 건 알겠는데 너는 클럽 가서 지금 당장 놀 것 같은 사람이지 콰지모도의 어떤 아픔이 너한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차, 3차까지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 노래의 정서가 묻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였던 거죠. 이 부분은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노래를 잘하는 건 물론 당연한 거고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겠어 라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인물이 어떤 감정일까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사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에 그것이 쓰여진 의미가 있고 이 말을 할 때
이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할까, 가슴이 어떨까, 그런 단어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이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그게 제일 핵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 오디션 때도 제가 처음에 그게 안 돼가지고 3차까지 오디션을 봤던 것 같고, 최종까지 올라온 제 기억에 쿼지모도가 4명 있었어요. 이게 또 서서 노래만 하는 거랑 움직이는 거랑은 또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한 1시간, 2시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땀 범벅이 될 정도로. 게다가 쿼지모도니까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노래가 이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동선 움직여야 돼서 노래가 방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노래가 더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움직이는 이유를 알고 이 느낌을 알면 이 노래가 더 이래서 여기서 이 말을 하는구나가 와닿는 순간이 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워크숍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찾아야 돼요. 좋은 선생님. 정말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올바른 정보, 그 일맥상통한 얘기죠.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우리는 정보의 어떤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게 정말 좋은 강의도 많아요. 근데 가끔씩 이거 좀 위험한데 싶은 강의들도 저 많더라고요. 진짜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 좋은 뭐 정보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어떻게 말하고 있지? 노래할 때 조금 자기만의 이상한 버릇이 있는 친구들은 보면 꼭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말하던 방식대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를 바꾸려면 말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체크하는 것도 그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요즘의 뮤지컬들은 옛날하고 좀 많이 트렌드가 달라져서 굉장히 팝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별로 안 좋아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뮤지컬 발성이에요. 뮤지컬 발성이 어디 있어요? 그 무대에 맞게 뭐 하는 정도지 발성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굳이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이제 전달력 면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 뮤지컬이 가요보다는. 보면은 요즘 특히 가요는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발음을 굉장히 자기 하나의 트렌드가 돼가지고 흘리면서 노래하는 경우도 많고, 음색과 그런 걸 중요시해서 발성하는 가요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뮤지컬에서 그런 건 좀 지양을 해야죠. 왜냐면은 무슨 말인지 일단 알아들어야 관객분들이 알아들어야 정서가 전달이 되니까, 조금 더 소리를 뭐 더 웅장하게 내려고 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오히려 더 소리가 조금 더 앞쪽에 조금 더 또랑또랑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어떤 작품을 할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건데, 속삭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똑같이 작은 소리라도 네, 들어봐, 바깥으로 뱉으면, 소리의 방향성이죠. 바깥으로 뱉으면 훨씬 더 전달이 잘 되는 걸 경험을 했고, 이런 것처럼 조금은 소리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뮤지컬이 가요랑은 좀 다른 점, 네, 좀 더 전달력에 중점을 둔다. 노틀담드바리 이제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제 조그맣게 갈라 콘서트를 여러 번 했었어요. 제가 그 콘서트의 마지막, 제가 쿼지모도니까 마지막 곡으로 춤을 춰요 나의 에스메랄다를 부르는데, 마지막에 아라라 이게 부르는 부분이 워낙 이 반주도 막 울림이 많고, 저도 막 최선을 다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연장에 환풍기가 떨어져가지고 정말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바로 옆으로 이게 팡 떨어졌는데, 또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이 음을 끝까지 낼 수 있냐, 이거 중간에 이게 끊어지면 망신인데,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떨어지는 줄 몰랐는데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웬 퀴커먼 게 떨어져 있어서, 봤더니 이제 그 장면을 보신 스태프분들이 그 데뷔도 못하고 죽을 뻔했다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뭐 주로 신인 시절에는 이제 선배들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많고, 이제 워낙에 준비가 안 된 채로 정말 데뷔를 했다 보니까 선배들한테도 많이 혼나고 관객분들한테도 많이 혼나고, 예, 그랬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뮤지컬과에 학생들을 이제 출강을 하고 있는데도 그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난 너희가 너무 부럽다. 왜냐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왜냐면 저는 제가 직접 다 맨땅에 헤딩으로 겪어봐서 더 많이 그들의 시행착오를 다 해봤기 때문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또 제가 신인 시절엔 너무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심지어 뭐 뮤지컬과나 연극과 뭐 영화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시절에 덜커덕 그냥 시험대에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힘듦도 겪은 적이 있었고, 근데 그건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좌우명처럼 그 눈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하고 살아야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제 팬분 중에 투병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투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뮤지컬에서 불렀던 노래나 가요 앨범이라든지 그런 거를 들으시면서 이제 투병을 해서 나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지금까지도 저한테 가장 큰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른 분들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지만, 아, 내가 더 열심히 배우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우로서의 길을 간다는 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다리를 계속 걸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한창 젊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죽을 각오로 하지 않을 거면 시작 안 하는 게 낫다.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뮤지컬 시장이 많이 커졌다고는 해도 지금 제작되고 있는 뮤지컬들이 몇 편이 있겠어요. 근데 전국에 뮤지컬과 학생은 몇 명이 있으며, 네? 그리고 비전공자들도, 저도 비전공자였고, 그런 친구들이 모이고 모여서 뮤지컬과를 가고, 그 뮤지컬과가 전국에서 모이고 모여서 한 작품의 오디션을 보러 가요. 그러니까 뒤돌아설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다가 아님 말지 뭐 라는 생각으로는 큰일 나요. 그 꿈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 부서져라, 그런 각오로 시작을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명이라 뭐 살면서 여러 번 바뀌긴 했지만, 현재 제가 있게 만들어준,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좌우명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배우를 지망하시는 분들, 과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을 안 겪은 건 아니니까, 네, 어쩌면 지금 말씀드린 좌우명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직업이고,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꿈이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꿈을 언제 손에 쥘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도 하거든요.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좌우명을 말씀드렸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코로나 사태, 그때 배우들이 다 힘들었었어요. 물론 전 국민이 힘들었죠. 근데 그때 저는 그보다도 한 1년 전부터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쉰 거긴 한데, 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작품이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작품이 안 들어오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대학원 박사과정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박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한 2년, 3년 정도를 정말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 그때 저를 항상 일어설 수 있게 한 그 좌우명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좌우명을 여러분께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어찌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닌 말 같지만 때로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좌우명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더 좋은 말씀 드려야 되고 더 큰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저 역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를 다잡고 저를 다잡고 할 수 있는, 저한테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잘하는 놈이 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잘하는 거라고. 정말 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이게 드라마처럼 갑자기 우와 내가 잘 됐어 이게 아니고 일단 뒤돌아봤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왔네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돌아설 곳이 없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